잘 챙겨오세요. 자, 피시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두 번째 내용은요. 이제 44페이지죠. 화학 반응에서의 에너지의 출입 요거 해보자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요 물리 변화를 하던 화학 변화를 하던 똑같습니다. 모든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의 출입이 반드시 같이 일어나. 물질이 변하는 과정에서는요. 물질이 변하기 위해서 반드시 열을 흡수하거나 방출해야 됩니다. 그게 물리 변화든 화학 변화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거 기억나요? 고체가 액체로 바뀌어. 좋았어. 이거 상태 변화 뭐? 이거 상태 변화 중에 뭐라 그러니? 아가들아? 융해도 뭐라고요? 뭐라고요? 그건 용해도고요. 이건 융해예요. 정신 차리셔야죠. 자, 이거 융해가 일어납니다. 융해가 일어날 때 열을 흡수해야 되니 방출해야 되니? 수연아, 정신 안 차려? 자, 꼬맹아. 가장 입자의 운동이 느릴 때가 무슨 상태? 고체. 고체는요, 온도가 높아요, 낮아요? 낮아요. 운동이 느리다는 얘기는 낮아요. 온도가 낮다는 얘기죠. 그러면 가장 온도가 낮은 상태가 고체. 그 다음은? 액체. 그 다음은? 액체. 그 다음은 액체죠. 그래서 가지고 있는 열이 이렇게 계단 형태로 형성됩니다. 고체가 가장 열이 낮은 상태고요. 그 다음 액체고요. 그 다음 기체예요. 그러면 상태가 바뀌어서 고체가 액체가 되려면 열을 뭐 해야 되니? 흡수. 온도가 높아져야 액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을 흡수하는 거죠. 되겠어? 그러면 액체가 기체가 될 때도 열을 뭐 해야 되니? 흡수. 고체가 기체가 될 때도 열을 뭐 해야 되니? 흡수. 자, 이때 이 열을 무슨 열? 이걸 뭐라 그러니? 아가들아, 이거 융해열. 그래서 융해열을 흡수해야 액체돼요. 이런 얘기예요. 자, 이거 무슨 열? 이거 기화열. 이거 무슨 열? 이거 승화열.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끝났다고 이해 안 할 것 같죠? 고등학교 2학년 화학 시간에 그대로 나와요. 그리고 물리 시간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외울 때 그 순간 잘 외우셨어야 되고요. 그때 못 외웠으면 지금이라도 외우셔야죠.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자, 보세요. 액체가 기체된다. 열을 뭐 해야 되니? 방출. 그래서 이렇게 계단 그려놓고 문제 푸는 게 가장 확실.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렇게 계단 그려놓거든요. 그래서 액체가 고체될 때도 열을 방출하고요. 기체가 고체될 때 한 번에 더 많은 열을 방출하겠죠. 자, 그 중에서 기체가 액체되는 거 뭐라 그럽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액화열 뭐 한다고? 방출. 되겠어? 이거 뭐라 그러니? 액체가 고체되는 거. 응고. 수연아, 이거 뭐라 그런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응고열 방출. 수연아, 기체가 고체되는 거 뭐라 그러니? 승화. 그렇죠. 그러니까 승화열 방출.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는 건 열 흡수. 계단을 내려오는 건 열 방출. 외웠어? 하겠어? 오케이.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계단을 그리시는 게 오류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 틀리는 방법도 설명했으니까 틀리면 뒤져. 알겠어? 이대로 외우면 돼.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럼 나 물어볼게요. 이렇게 상태가 바뀌는 건 물리 변화야, 화학 변화야? 물리 변화죠. 물리 변화를 할 때도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해요. 그래서 이게 화학 변화에도 있어요. 화학 변화를 할 때도 열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데 예를 들어서 두 개의 수소와 이제 이렇게 써도 되죠? 이렇게 써도 되죠? 너무 편해요. 한국말로 안 써도 되니까. 하나의 산소가 반응해서 두 개의 수증기가 되는데 문제는 이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이 클까? 생성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이 클까? 이거에 따라 열을 흡수하냐 방출하냐가 결정돼요. 되겠어? 자, 얘를
그래프로 그리면 시간이 지나요. x축은 시간이야, 아가야? 시간이 지나는데 맨 처음에요.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열을 총 합한 거야. 그래서 수소와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열을 다 합하니까 얘는요. 열이 이만큼 있어요. 이게 반응 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 100 있다고 쳐볼게. 여기가 열. 근데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은 수소와 산소가 합한 열에 비해서 많아요. 이게 생성물질이 가지고 있는 열.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가지고 있는 열을 다 합해봤자 100인데 이게 모여서 만들어진 두 개의 물방울이 가지고 있는 열은 150이야. 그럼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만나서 물 되려면 열을 얼마만큼? 얼마만큼? 50만큼. 뭐 해야 돼? 50만큼 흡수해야 될까? 방출해야 될까? 흡수. 얘가 열을 50만큼 흡수해야 밖에서부터 50만큼의 열을 흡수해야 150이 돼서 물 될 수 있어요. 되겠어? 네. 그러니까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가 반응해서 물 되는 건 무슨 반응이라고 하냐면 이건 열을 흡수해야 일어나는 반응이니까 이걸 흡열 반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할 거야. 흡열 반응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겠대. 무슨 말인지 알아? 알아? 오케이. 자, 물질에 따라서요. 이렇게 흡열 반응해야 되는 물질들이 상당히 많죠. 자, 어떤 애가요? 반응을 할 때 열을 흡수해. 그래서 흡열 반응해. 그러면 얘는 물질은 점점 열이 높아지겠죠. 그럼 그 주변은 어떻게 될까? 주변의 온도는 뜨거워질까? 차가워질까? 얘가 흡열 반응해. 그러면 얘는 열을 어디서 가져와? 주변에서 뺏어오죠. 그럼 주변의 온도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흡열 반응을 하면 반드시 주변이 시원해집니다. 주변이 시원해지는 게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주변이 차가워지고 있는 게 지금 그 물질이 흡열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겠어? 자, 또는 됐어. 네, 거꾸로요. 만약에 두 개 됐어. 두 개의 물을 분해하니까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 됐어. 만약에 이렇게 됐다. 그럼 두 개의 물이 가지고 있는 열이 얼마였죠? 150. 근데 이게 두 개의 수소와 하나의 산소로 바뀌면서 열이 얼마 가지고 있죠? 얼마? 100. 그러면 물이 수소와 산소 되려면 열을 뭐 해야 되니? 50만큼을 버려야 되죠. 이건 무슨 반응?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거라서 발열 반응. 되겠어? 이렇게 이게 저걸 그려볼게. 맨 처음에 반응 물질이 거꾸로 요번에는 150의 열을 가지고 있는 두 개의 물방울이야. 반응 물질.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얘가 생성물질로 바뀌는데요. 생성물질은 얘보다 열이 작아. 그래서 열이 100만 있는 아이를 만들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수소 기체와 하나의 산소 기체인 100이 있는 열을 가지고 있는 물질을 만들 거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열을 50만큼 밖으로 막 버려야 돼. 이렇게 열을 버리면서 일어나는 반응을 우리가 열을 밖으로 방출한다. 발열 반응하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야. 이해돼? 열을 밖으로 버리는 걸 무슨 반응? 발열 반응. 되겠니? 그러면 어떤 물질이 반응을 할 때 발열 반응한다고 쳐봐. 열을 밖으로 막 버리고 있어.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뭐 할까? 시원해질까? 더워질까? 더워지죠. 그래서 이렇게 발열 반응을 하는 물질 주변에 가면 여러분들 주변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아 뜨거워, 아 따뜻해 이런 얘기.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아이 옆에 있으면 따뜻하다고 느껴져요? 따뜻하죠. 어떨 때 따뜻하다고 느껴져요? 반응 물질. 어떨 때 따뜻하다고 느껴져요? 어떤 물질이 연소되고 있을 때. 됐어? 나무가 타거나
됐어. 또는 양초가 타거나 그 옆에 가면 됐어. 연소가 일어날 때 그 주변이 뭐해지니? 따뜻해지고 있지.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탄다라는 건 무슨 반응하고 있다는 거야? 어떤 물질이 타고 있다는 건 주변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니까 무슨 반응하고 있는 거야? 발열 반응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물질이 타는 연소 반응이 대표적으로 발열 반응하고 있는 거라고. 주변이 따뜻해지잖아. 그래서 너네 추울 때 장작 태우잖아. 그러면 주변이 따뜻해지잖아. 또는 난로 태우잖아. 그래서 주변이 따뜻해지잖아. 자, 이렇게 석유가 타거나 또는 석탄이 타거나 나무가 타거나 이렇게 연소될 때 그 주변이 따뜻해지거든요. 얘네들이 연소하는 게 발열 반응이에요. 또 여러분들 추울 때요. 저번 주에 엄청 추웠잖아요. 추울 때 밖에 나올 때는 손난로 같은 거 주머니에 하나씩 넣죠. 그럼 손난로 잡고 있으면 따뜻해지죠. 손난로가 무슨 반응하고 있는 거야? 발열 반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주변의 온도가 따뜻해지는 거야. 알겠어? 이런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게 발열 반응이래요. 자, 그러면 에스키모 아저씨는 잠잘 때 따뜻하고 싶니? 춥고 싶니? 따뜻하고 싶죠. 그러면 그 아저씨도 에스키모 아저씨가 자고 있는 이글루 안에서도 무슨 반응이 일어나야 돼? 발열 반응을 해야 그 안에 있는 아저씨가 따뜻하게 자겠죠. 그러려고 그 이글루 안에다가 뭐 하게? 아저씨는 따뜻하게 자고 싶어서 여기서 난로 피우겠니? 그럼 자고 일어나면 집이 없어지죠. 이글루가 다 녹아서. 그러니까 난로 피지 않아요. 그 아저씨 잘 때 뭐 하게요? 이글루 안에다가 아주 차가운 물을 바릅니다. 아주 차가운 물을 많이 바르고 자요. 그러면 자는 동안 물은 뭐 할까요? 얼겠죠. 물이 얼어요. 얼 때 무슨 일이 발생하니? 응고열 방출. 그 방출된 열 때문에 아저씨는 이글루 안에서 어떻게 자요? 따뜻하게 자요. 되겠어요? 이런 것들이에요. 자, 꼬맹아, 식물은 낮 동안에 뭐 한다고 우리 배울까? 광합성은요. 광합성 하기 위해서 반드시 뭘 흡수해야 될까? 빛이요. 그 빛을 흡수하는 게 바로 흡열 반응입니다. 알겠어?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 자,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요, 이렇게 발열 반응, 흡열 반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얼마 전에 눈이 많이 왔을 때 도로에 뭘 뿌렸을까요? 소금, 염화나트륨. 다른 거. 염화칼슘이요. 염화칼슘이요. 이거 칼슘. 영화칼슘, 조개 껍데기, 탄산칼슘이요. 머릿속에서 필터링을 좀 하자. 자, 우리 도로에 뿌리는 거 염화칼슘인데요. 염화칼슘을 뿌리면 염화칼슘이 무슨 반응을 해서 눈을 녹일까요? 발열 반응해야 되겠죠. 되겠어? 이런 것들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들 얘가 발열 반응해, 흡열 반응해 이런 것들이요. 몇몇 개는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학교 3학년 때 선생님들이 나눠주는 프린트에 써져 있는 것들은 조금 외우시는 게 좋죠.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발열 반응, 이게 발열 반응 그래프야. 발열 반응하는 거에 우리가 배운 것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 있냐면 우리요 금속을 물에다가 녹이면 1조 원소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1조 금속들을 물에 녹이면 금속이 녹으면서 수소기체 발생하면 한다 그랬지? 그 1쪽에 있는 금속이 물에 녹을 때도 발열 반응해요. 그 주변이 따뜻해져요.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발열 반응의 대표적인 게 물을 만드는 반응이에요. 물을 만들어지는 반응이 발열 반응입니다. 선생님이 아까 예를 들으려고 반응물질과 생성물질의 에너지 양을 거꾸로 써드린 건데 실제로 물이 만들어지는 건 발열 반응입니다. 되겠어? 네, 그런 것들이고요. 산과 염기가 만나서 중화 반응하잖아요. 들어본 단어야? 중화 반응? 아는 말이야? 모르는 말이야? 네, 그런 것들도 발열 반응이라는 걸 뭘 한대요. 되겠어? 일반적으로요. 물질을 물에 녹이는 게 무슨 반응? 물에 녹을 때 발열 반응. 그래서 물질이 물에 녹을 때가 대부분 발열 반응인데 일부는 예외적인 것들도 있어요. 화학은 약간 예외적인 것들이 좀 존재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열 반응하는지 흡열 반응하는지는 주변이 시원해지는지 따뜻해지는지를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바로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열의 출입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44페이지 갈까요? 44페이지 보면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의 출입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에너지가 출입하는 건 화학 반응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고 물리 변화에서도 에너지는 반드시 출입한다. 열은 출입한다. 자, 그 중에서 발열이 뭐고 흡열이 뭔지는 말씀드렸어요. 열을 밖으로 방출하는 게 발열, 열을 흡수하는 게 흡열이라고 했으니까 잘 알아들으시고요. 그리고 저 상태 변화 계단도 예쁘게 써놓으셨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는 쟤네들도 같이 나옵니다. 여기는 화학 변화에 따른 열의 출입만 나오지만 시험 문제는 화학 변화, 물리 변화를 통틀어서 나옵니다. 저거 다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발열 반응의 예, 44페이지 밑에 있는 그림이요. 자, 연소 동그라미. 그 다음에 산화칼슘이 물에 녹을 때도 발열 반응. 연소와 똑같은 게 뭐라 그랬어? 산소가 천천히 결합하는 걸 뭐한다? 녹슨다. 연소가 발열이니까 녹쓰는 것도 발열이겠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줄에 가운데 그림 보세요. 금속을 물에 녹였을 때도 그래서 발열 반응하고요. 산에 녹였을 때도 발열 반응해요. 옆에 보시면 흡열 반응입니다. 흡열 반응은 열을 흡수하는 반응으로 주변의 온도가 시원해지는 겁니다. 자, 이 흡열 반응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가운데 실험에다가 별표 쳐놓으세요. 수산화 바륨하고 염화 암모늄을 결합시키면 자, 읽어볼까요? 보면 얘가 바륨이라는 금속이야. 이거 뭔지 알지? 이거 뭐야? OH? 수산화 바륨 이렇게 써요. 수산화 바륨. 자, 근데 왜 가로가 쳐져 있을까요? 한 번은 알고 가죠. 바륨이 얼마냐면 바륨이 2 플러스 양이온이야. 그리고 수산화 이온이 뭘까? 외웠지? 마이너스. 그러면 이게 결합해서 수산화 바륨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누가? 네, 수산화 이온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수산화 이온이 몇 개? 2개 필요하죠. 그러면 바륨 하나에 수산화 이온이 2개 있어요. 이렇게 쓰면 이거 안 됩니다. 왜? 이렇게 쓰면 수소만 2개 있다는 뜻이야. 알겠어? 수산화 이온이 2개 있으니까 가로치고 뭐라고 쓴다고? 2. 이렇게 쓰는 게 맞아. 알겠습니까? 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루가 쳐졌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드렸어요. 자, 수산화 바륨에다가요 염화 암모늄을 섞으면 아까 배운 것처럼 짝꿍 바꾸기 결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염화 바륨하고요 수산화 암모늄이라고 하는 아이가 2덩어리가 생겨요. 이렇게 생기거든요. 근데 얘는 이렇게 반응할 때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산화 바륨하고요 염화 암모늄이 여기다가 때려 넣어. 그래서 얘를 반응시킬 건데 반응하기 전에 여기 나무 판에다가요 이 밑에 물을 발라놓고 여기를 삼각 플라스크로 올려놓고 화학 반응을 시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주변에 있는 열을 막 뺏어가죠. 누구의 열도 뺏어갈까? 여기에 있는 물의 열도 뺏어가죠. 그럼 물이 점점 차가워지다가 뭐 할까요? 얼겠죠. 되겠어? 네. 주변이 차가워지니까 여기 있는 물이 얼어요. 자, 어느 순간 삼각 플라스크와 나무 토막이 뭐 할까? 달라붙겠죠. 그래서 화학 반응 다 끝나고 나서 삼각 플라스크가 이렇게 들면 나무 토막도 같이 딸려옵니다. 되겠어? 흡열 반응했었다는 증거입니다. 알겠니?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실험이 뭐예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설명해 드렸으니까 이 그림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이해해 두시고요. 흡열 반응의 또 다른 예요. 우리가 어떤 반응을 하기 위해서 가열해 주는 건 그 반응을 할 때 열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열을 공급하려고 가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탄산 나트륨을 열분해하는 것도 흡열 반응. 질산 암모늄을 물에 녹이는 것도 흡열 반응. 그리고 별표 치세요. 식물이 광합성 하는 게 대표적인 흡열 반응이라서요. 우리 한여름에 너무 더우면 바닷가에 가거나 아빠가 산에 가죠. 산에 있는 식물들은 낮 동안에 흡열 반응하니까 햇빛을 다 지가 처먹어.
그래서 그 주변이 시원해.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밑에 있는 체크 두 가지. 해볼게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을 뭐라 그런다고? 발열 반응. 열을 방출하는 거라서 발열 반응이라고 하고요. 발열 반응을 하면 주변 온도는 뭐해진다고요? 높아져요. 멋지네요. 자, 화학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를 흡수하는 반응을 뭐라 그런다고요? 흡열 반응이라고 하고, 이렇게 흡열 반응하면 주변 온도는 뭐해진다고? 낮아진다. 알겠지? 잊어버리면 안 돼. 자, 넘어오시면 46페이지요. 46페이지에 있는 세 가지 체크, 세 문제 해보세요. 볼게. 자, 흔드는 손난로요. 손난로는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거야, 차갑게 하는 거야? 따뜻하게 하는 거니까 무슨 반응하고 있을까? 발열 반응.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흔드는 손난로는 철과 산소가 반응했을 때 열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조리용 발열제는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해서 열 에너지를 뭐하고 있는 거라고? 방출해서 네, 그 열로 음식을 데펴 먹는 거예요. 자, 냉찜질은요? 네, 맞아요. 열을 흡수해서 주변을 시원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추리해 가시면 돼요. 자,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50페이지부터 51페이지까지 유기만 하고 갈 거예요.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지워왔어야 돼. 선생님이 지워줄 수 없잖아요.
51쪽까지만 해요. 맞아요. 세. 민호아, 누구지? 김민호? 민호아, 너 수학 어디까지 끝났어 지금? 중3 거 다 끝났어? 중3 2학기 거. 민호아 빨리 끝내야 돼. 준환아, 최준환, 예, 준환 누구지? 너 지금 수학이 공수토가 끝나가니 어떻게 되니? 오수도 복습이 주면서 수원 3월달부터? 그 수. 제이야, 수학 2월 말까지 어디까지 끝나? 지금 복습 끝난 거. 지금 어디 복습하고 있어? 그냥 2학기. 그거 그 다음부터 진로 나가는 거야? 공수 먼저.
지금 선생님이 수학진도 물어본 사람들은 수학진도 바뀔 때마다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얘들아 삼각비가 몇 학년에 나오니? 사인, 코사인. 3학년 이야기 거예요. 3학년 2학기 때 사인, 코사인을 배우는 거야. (3학년 2학기까지) 내용이 5월 초까지는 끝나야 그 다음 과정을 물리를 탈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화학으로 풀 겁니다. 자, 채점까지 빨리. 채점까지 됐어요? 질문하시고 채점하시면 돼요. 자, 설교도 잘 보내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